안녕하세요 여러분, 솔선생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 코칭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에서 가장 답답해하고 또 막막해하는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뽑아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민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들도 다 한 흔한 경험뿐인데 어떻게 저만의 무기로 만들까요? 사실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내가 별로 활동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한 것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아주 사소한 일, 이거는 남들도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알바를 예로 들어볼까요? 햄버거집에서 알바를 한다고 할 때 햄버거 굽는 사람 마음이 다 같을까요? 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만큼 내가 표면적으로 남들하고 비슷한 똑같은 아주 평범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나만의 의도나 스토리가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너무 공기같이 당연해서 내가 끄집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사회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몇 명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뭐 그들의 힘도 있지만 그런 사소한 평범함들이 쌓여서 또 이 사회의 안정감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범함은 사실 어떤 회사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큰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라는 곳은 잘 어울려서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선호하지 난 사람을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함이 무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평범함도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진짜 쓸 게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그나마 해왔던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나마 해왔던 것, 이 회사 업무와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마트에서 알바를 했다고 하면 영업이나 마케팅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집에서 인형 눈 붙이기를 했다라고 하면 앉은 자리에서 꾸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맞게 나의 경험을 조금 변형을 해야 합니다. 변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접목을 시키라는 거죠. 접목. 그렇게 조금 갖다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의 트릭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면접을 가야 되는데 내세울 만한 게 너무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 회사나 혹은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군의 일터를 견학이라도 가라고 해봅니다. 견학을 가거나 요즘에는 현직자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루트가 늘어났거든요. 학교 선배가 될 수 있고요. 인스타나 뭐 SNS에서 현직자랑 커피챗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현직자를 내가 찾아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것. 그것도 한 가지 말할 거리를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급할 때 쓰는 트릭 같은 건데 정말 여러분이 할 게 없으시다면 한번 그렇게라도 방법을 쓰셔서 쓸 거리를 혹은 말할 거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2번. GPT가 써준 것 같은 로봇 같은 답변 말고 진짜 내 언어로 말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요즘 취준생들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 답변 자체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콘텐츠로 한번 뺄 생각이긴 했는데요. 인공지능을 써서 문장을 만들고 그거를 활용을 하실 거면 굉장히 똑똑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고 하면 내가 찾지 못한 맥락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 주거든요. 어느 정도는 만들어 주는데 그게 이제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자세히 보면 좀 이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치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내가 쓴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말하려고 하면 어떤 흐름에서 조금 막히는 부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 저는 행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인공지능 뭐 다양한 툴들이 있죠. 그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쓰시려고 한다면 인풋이 좋아야 됩니다. 인풋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한 소스를 잘 발견을 해야 AI 툴들도 좋은 결과물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최근 실제로 면접 가시는 분들하고 현직에서 면접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콘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솔직히 저 돈 벌려고 지원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한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정확히 뭔지 거의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가 되고 떠밀려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떠밀리듯이 취업에 지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마음속에만 숨겨왔던 나만의 꿈이나 포부 같은 것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분도 있긴 있었어요. 무기력함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좀 그랬는데요. 그런 분들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을 내가 탈피하고 싶다라는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그 무기력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깨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내가 왜 이 회사에 지원했지?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내가 돈만 바라고 지원한 게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이 회사의 지원 동기를 쓰는 거를 다 떠나서 좀 어릴 적부터 나의 꿈이 뭐였는지 그 꿈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봐도 좋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잊고 있던 어떤 꿈에 대해서 내가 살고 싶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꿈이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거짓말하는 것처럼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돈 벌려고 지원했다. 이렇게 그대로는 쓸 수는 그래서 일단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거를 내가 한 번에 이룰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내 꿈에 대해서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이 회사를 내 꿈을 향한 어떤 좋은 과정으로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나 어느 일이나 하면서 배울 점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회사는 내가 종착역으로 삼은 곳은 아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어떤 부분을 내가 배워갈 수 있는 굉장히 고마운 장소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지원 동기에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런 생각하에서 답을 작성해 보시면 조금 더 쓸거리가 나오고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답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근데 진짜로 돈 벌려고 지원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추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몫을 다 하겠다. 이런 흐름도 함께 넣어줘야 되겠죠. 중고 신입, 그러니까 경력자들이 너무 많다. 생신입인 저는 대체 뭘 어필해야 하죠? 신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중고 신입과 생신입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신입은 백지 같습니다. 일을 가르치기가 좋아요. 왜냐면 내가 일해왔던 어떤 습관 같은 게 없거든요. 대신에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빨리 일을 배운다는 어떤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고 신입 같은 경우는 장점이 많죠.
어쨌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한번 해본 사람이 좀 더 익숙하게 잘하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고 신입 같은 경우는 그 연차가 이전 연차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일을 좀 해봤어라고 하면 자기 쪼가 조금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백지 상태에서 그 새로 들어간 회사 스타일로 일을 가르쳐 주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그냥 생신입을 더 선호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내가 좀 빨리 내 스타일대로 일 가르쳐서 끌고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생신입을 선호합니다.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업무의 숙련도가 좀 있는 게 좋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고 신입을 쓰겠죠. 같은 가격에요. 같은 임금에요. 그래서 생신입과 중고 신입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생신입이 어필할 거라고는 나는 백지 상태이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추가적으로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경력 자체는 없더라도 관련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목을 배웠다던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던가 그런 친구가 있다던가 하는 그 경험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군과 연관 지어서 글감을 뽑아내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면접에서 예상치 못한 압박 질문이 들어오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면접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만들어 갈 수는 없어요. 100개의 예상 질문에 대한 100개의 답을 만들어 갔다고 할지라도 면접장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도 약간만 틀어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정말로 내가 답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선택지에 없으니까 헤매버리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무엇을 상기를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면접을 왜 보는지에 대해서 상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근데 이 당연한 거를 머릿속에 계속 상기를 해야 우리가 면접 준비를 할 때 덜 헤맬 수가 있어요. 자,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 뭐 어필하기 위함도 있는데 그 어필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혹은 회사에서 우리를 면접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게도 우리 회사가 혹은 우리 학교가 너를 왜 뽑아야 하나요?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면접에서 100가지 질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묻는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너를 뽑아야 되지?에 대한 답을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전혀 생뚱맞은 질문이 나왔을 수 있겠죠. 그러면 꼭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뽑아야 할, 우리가 너를 뽑아야 될 다른 이유를 좀 납득을 시켜줘 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면접 강의에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정리하셔라. 그리고 그것만큼은 다 말하고 오셔라. 그러면 그게 최선을 다한 면접이다. 그 이상은 운이죠. 그 회사와 나의 인연인 거고 내가 이 회사를 얼마나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고 뭐 내가 이 진로를 얼마나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렇거든요. 기왕에 어쨌든 내가 그 면접장에 갔으면은 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얘기를 다 길게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정리를 하고 그것만큼은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 어떤 때? 이렇게 돌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해도 괜찮아요. 맥락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정말 준비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거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잘 알지 못하지만 대신 저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 회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코어 답변이라고 이제 강좌에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코어 답변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코어 답변은 자기 소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내가 해왔던 노력,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포부, 계획 이 4가지 부분을
다양한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꼭 정리가 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꼭 말을 하고 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갔는데 질문이 안 들어와서 얘기를 못했다고 쳐요. 그러면 돌발 질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 돌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준비했던 핵심 대답을 해도 됩니다. 흐름상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 코어 답변은 내가 왜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의 중심으로 답변이 짜여졌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발 질문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데 돌발 질문을 걱정하시기에 앞서 기본적인 핵심 질문에 대한 답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심화된 자체에 대한 심화된 문제들을 여러 개 섭렵을 하시면 돌발 질문에 대해서도 비교적 덜 당황하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백기나 퇴사 사유를 물어볼 때마다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공백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백기가 자주 있거나 혹은 이직이 너무 자주 있거나 근무 기간이 너무 짧거나 이러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가장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공백기가 있었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진짜로 진로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길었기 때문에 공백기가 길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여러 가지 가정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공백기가 길어졌다. 조금 피치 못할 정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집안에 변고가 생겼다던가 뭐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겼다면 그거는 말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솔직함이 무기가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내가 좀 체력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하는데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백기가 길어졌다. 이거는 굳이 내세워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내가 그 공백기 동안에 나름대로의 생각이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어떤 깨달음과 어떤 성장을 하게 되었는가. 자, 이런 흐름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고민 끝에 방황 끝에 선택한 회사가 여기예요. 이 회사가 나는 답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과 확신이 있는 상태 보여질 수가 있겠죠. 정말 그러신 상황이라면 그런 흐름으로 쓰셔도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너무 내향적이고 말주변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면접에서 무조건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도 연습을 하면 됩니다. 면접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보는 거냐면 이 회사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청산 유수 같은 그런 말솜씨보다는 그러니까 회사 선배라면요. 내가 얘를 데리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얘가 회사에 잘 녹아들 것인가? 얘가 얼마나 회사에 와서 성실하게 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다만 이제 면접장에서는 내가 너무 우물쭈물하면 나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면접에서는 내가 그래도 좀 또이또이한 모습,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조리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고요. 면접 준비 레슨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대한 좀 공포감이 있으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연습 밖에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답을 잘 작성을 하시고요. 읽어보세요. 입으로 읽어보시고 내 호흡이 있거든요. 내 호흡에 어색한 문장들은 고치셔야 됩니다. 좀 짧게 끊어가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내가 말을 외우기도 어렵고 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조금 내 호흡에 맞게 고치시고 불필요한 거는 좀 덜어내시고 그렇게 문장을 잘 만드셔서 연습을 하시는데요. 제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진짜 툭 치면은 바로 줄줄줄줄 나오게 정도로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외운 티가 안 나면 더 좋겠죠. 외운 티가 안 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치 생얼 메이크업이 손이 가장 많이 가지만 가장 자연스럽게 보이듯이 그렇게 연습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아무리 내향적이고 말주변이 없어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면 다 어느 정도 되니까요. 이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에서 어떤 임팩트를 줘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면접관 가면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아까 지원 동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동기에서 내가 쓸 말이 없다 했을 때 내가 이 회사랑 상관없이 지금까지 뭘 해보고 싶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고 이런 걸 진짜 진지하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일부로서 이 회사를 받아들이면 조금 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이 좀 오히려 임팩트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거짓말로 막 아부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떤 비전들을 갖고 있고 이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나가고 싶고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고 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과 어떤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자기의 꿈을 좀 덤덤하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핵심 답변에 대해서는 코어 답변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 시간 동안 다 말을 하고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핵심 답변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나한테 그 질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혹은 다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말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시간을 소진을 다 했을 경우에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내가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면 됩니다. 그때 하세요. 그때 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로는 총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내 자기소개를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문장으로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나에 대해서 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주지시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남은 시간에 따라서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유동적으로 선택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광탈, 멘탈이 너무 나갑니다. 어떻게 하죠? 이거는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눈앞의 것들을 주어진 것을 다해서 해나가는 거가 일단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가 내 인생의 최종 종착역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어떤 여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좌절도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좌절과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나의 근간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좀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극도의 두려움 안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나한테 왜 펼쳐졌을까? 단지 이 회사를 붙고 안 붙고의 문제를 떠나서요. 이 시련이 왜 내 앞에 펼쳐졌을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걸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 삶이라는 전체의 틀을 봤을 때는 이 실패가 오히려 나를 살리게 하는 어떤 더 큰 걸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근간을 흔드는 어떤 좌절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서 보면 실패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 삶에 너무 젖어 있어서 내가 이 안정적인 삶에 젖어 있어서 내 깊은 마음의 울림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내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던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이 평온한 삶에 젖어서 잊고 있던 나의 꿈을 찾을 수 있게 그 두려움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가 바닥이 흔들리는 경험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빠지고 실제 몸에 힘이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이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에너지를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렵지만 내가 한 걸음 나아가 보고 싶은 게 뭘까? 할만하니까 하는 거 말고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걸음 나아가 보고 싶은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